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제 현대시로 넘어오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교과서 152쪽 백석 시인의 모닥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를 들어가기 전에요. 그 교과서 하단에 백석 시인에 대해서 잠깐만 보고 갈 거예요. 그래서 백석 시인은 그러니까 이쪽이 고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지역 방언을, 이제 사투리를 사용을 한 시들을 많이 남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의식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부사어가 들어가 있죠.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쪽 지역 출신이니까 자연스럽게 시에 이걸 쓸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백석 시인은 이제 젊을 때 이제 고향을 떠나와서 사실 객지 생활을 이제 오래 한 사람이기도 하고 기자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표준어 구사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러운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평안도 지역 방언을 굉장히 의식적으로 했다는 거는 어떤 시에서 어떤 특정한 효과를 노렸다라는 거지요. 예,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제 방언을 사용을 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로 이 시인이 그리는 세계는 고향 사람들의 소박한 삶, 그리고 어떤 아름다운 자연, 이런 이제 그렇게 많이 드러나요. 이제 대표적인 작품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운왕골 쪽이라는 이제 그 시에서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잘 이제 형상화가 되어 있는데요. 즉 이제 백석 시인이 지키고자 했던 거는 일제 강점기잖아요. 지금 이 시인이 활동했던 그 시기가 그 일제 강점기에서 그 일제라는 혹은 이제 근대화라는 어떤 그런 것들에 훼손되지 않은 어떤 전통적인 어떤 따뜻한 그런 이제 공동체를 지키는 것, 예, 그것을 위해서 이제 의식적으로 이제 평안도 방언을 쓰고, 그리고 그런 어떤 훼손되지 않은 공동체의 모습들을 이렇게 이제 형상화한 그런 시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참고로 봐두시고요. 일단 그래서 이 작품을 한번 들어가 보면 일단 위에 이 시적 상황이 이제 설명이 돼 있어요. 여러 사람이 모닥불을 둘러싸고 불을 쬐는 상황이다.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은 모닥불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어, 이제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만 할 때 학교에서 수련회 가면 꼭 수련회 마지막 날에 캠프파이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꼭 이렇게 거기 이제 수련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꼭 저희를 울렸어요. 꼭 어머니, 아버지, 이제 가족들, 이제 부모님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은 굉장히 숙연하게 끝났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모닥불하면 그런 어떤 좀 따뜻함, 그리움,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현대시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막 그 옛 한글 표기 이제 이런 거에서 내가 좀 벗어났어 했는데 이거 만만치 않은 것 같죠? 보니까 이게 시가 예 일단은 웬 이렇게 한 행인지 연인지가 왜 이렇게 기냐. 예, 그래서 막 그리고 이제 나오는 막 이 어휘들도 보면 약간 좀 여러분한테 생소한 그런 어휘들도 많고요. 예, 갑자기 막 고전시가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에 당황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시는요, 산문시로 해석을 해요. 산문시다. 그러니까 요 이제 딱히 이제 행구분 없이 이렇게 이제 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어떤 친구들이 선생님 그래도 연 구분은 되어 있으니까 연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니까 이거 산문시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연 구분은 되어 있지만 이렇게 문장들의 구성 그러니까 이 어떤 행의 문체나 이런 거를 보면은 어떤 뭐 슬픈 역사가 있다, 쪼인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어떤 운문에서 말하는 그런 압축적인 서술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산문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풀어 쓴 듯한 그런 문장들이죠. 예, 그런 이제 문체나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산문시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예, 비록 산문시이긴 하지만 분명히 이 안에도 운율이 있다라는 거, 예,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년 들어가 보시면은요, 막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열돼 있죠.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사설시조 기억나시죠? 예, 뭐 한수마 쇠한수마 하면서 막 무슨 문짝들 막 뭐 무슨 뭐 장치들 막 쫙 나열했던 것처럼 여기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처음에 딱 어떤 친구가 읽더니 선생님 새끼오리 태우냐고 막 예, 이제 그 오리가 아니에요. 이건 오리가 아니라 여기 왼쪽 보시면 새끼줄, 오리는 평안도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그 새끼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새끼줄, 헌신짝, 뭐 신발짝 말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 뭐 이것도 역시 예, 평안 방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쭉 보시면 이런 것들이 되게 뭐 감나가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시의 어떤 배경이 이제 농촌이니까 농촌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렇게 뭐 가치가 있다거나 뭐 그럴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런 것들이 타는 모닥불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시면 뭐 새끼오리도 뭐 하원신짝도 소똥도 가시신창도 개니바디도 너울쪽도 집건불도 가랑잎도 머리카락도 헝겊조각도 막내꼬치도 기왓장도 다개짓도 개터럭도 어떻습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뭔가 운율이 느껴지죠. 예, 그래서 일단 그런 흔한 소재들을 이제 이제 열거를 하면서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제 도라는 이 보조사를 이제 중간에 넣어서 이제 어떤 운율을 형성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요 이제 평안도 방언, 이제 백석이 의식적으로 이런 말들을 썼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따뜻함,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언어,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게 사실 이 일제시대 때 활동했던 시인들한테는 참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예, 일제가 우리말까지도 뺏으려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이런 평안도 방언들을 통해서 꼭 예, 이런 방언들을 통해서 일단 방언이 쓰였으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감, 어떤 사실, 예, 이거는 이제 실제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실제 대화나 이런 데서 쓰는 생활 용어인 거잖아요. 그 지역 방언이라는 건 그만큼 사실성이라든가 향토성, 예, 같은 것을 높이는 거죠. 이런 방언들 사용을 통해서. 예, 이제 그래서 1년에서는 이제 보잘것없는 것들이 타는 모닥불을 딱 제시를 하는 거예요. 얘들은 뭐 그렇게 값나가는 것들은 아닌데 이런 것들이 막 비록 이제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흔하고 보잘것없는, 어찌 보면 이제 뭐 헝겊조각이라든가 헌신짝이라든가 이미 이제 사용 가치가 이제 다 끝난 듯한 그런 물건들도 예, 모두 모여가지고 모닥불이 되는 순간 예, 그 주변 존재들에게 따뜻한 열과 이런 거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잘것없는 것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 예, 따뜻한 열과 그런 온기를 전해주는 모닥불의 모습을 1년에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러면 2연을 가보시면은, 이연은 이제 누가 모닥불을 그럼 그 주변에
이제 1년에서는 이제 모닥불에 태우는 것들에 대한 이제 묘사고요. 2연에서는 이제 그 주변에서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둘러보는 것 같아요. 아마 시적 화자가. 그래서 모인 사람들을 쭉 봅니다. 제당도, 초시도, 문장 늙은이도, 더부살이 아이도, 세사위도, 갓사둔도, 나그네도, 주인도, 할아버지도, 손자도, 붓장사도, 땜쟁이도, 큰개도, 강아지도 막 점점 갈수록 뭔가 막 라임을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여기도 역시 위에처럼 이제 이런 이제 쭉 이제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역시 보조사 도가 이제 반복이 되면서 운율감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당이든 초시든 문장들이고요. 문장은 이제 그 가문의 이제 수장이다, 어른이다라는 얘기죠. 보면 이제 이분들은 좀 나이 많으신 분들, 뭔가 좀 위계가 좀 높으신 분들, 뭐 이제 그런 어른들에 대한 느낌이고요. 여기 이제 근데 이제 그런 분들만, 높으신 분들만 쬐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아이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새 사위, 이제 새로 이제 사위, 이제 새로 들어온 사위겠죠. 갓사둔, 이제 갓 사둔이 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새 사위랑 어찌 보면 좀 짝이 될 수 있는데 갓 사돈이 된 사람. 왜 이런 분들은 서로 어떠겠어요? 나그네 이런 분들은 서로 좀 약간 좀 어색할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새로 맺어진 인연들이기 때문에 나그네는 떠돌던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도 부담 없이 와서 같이 불을 쬐 수 있는 게 이제 지금 모닥불인 것 같고요. 주인도 할아버지도 손자도 붓장사도 땜쟁이도 이런 이제 나이라든가 신분이라든가 뭐 친한 관계 뭐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누구나 와서 불을 쬐 수 있는 게 바로 모닥불이다. 게다가 큰 개도 강아지도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동물들도 큰 동물, 작은 동물, 뭐 나이 많은 동물, 나이 적은 동물 상관없이 모두 모여서 모닥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장면을 이렇게 쭉 이제 열거법을 통해서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뭐 제당이나 초시나 문장 늙은이라고 해서 뭐 제당 깨서도 초시 깨서도 이렇게 뭐 높임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그런 이제 조사가 더 들어가 있지 않죠. 이분들도 다 도예요, 도. 무슨 말이에요? 평등하게. 이런 동물들까지도 모두 평등하게 모닥불을 쬐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시제가 타는 모닥불 모두 쪼인다. 현재 시제 이제 어미가 쓰였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래서 2연까지는 이제 되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현재 잠시만요. 이게 색깔이 잠시 좀 바꿔. 예. 현재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1, 2연은 지금 모두 이 부분은 이제 현재 상황을 이제 묘사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시적 화자 눈앞에서 막 모닥불이 막 이제 모든 그런 이제 잡다한 것들이 타는 모닥불을 그 주변에 이제 여러 존재들이 모여서 쬐는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시적 화자가 현재.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현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3년을 보시면 약간 좀 분위기가 조금 이제 조금 달라져요. 모닥불은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미 아비 없는 서러운 아이로 저런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좀 어머니 아버지를 잃으셨나 봐요. 불쌍하니도 몽둥바리가 된 슬픈 역사가 있다. 슬픈 얘기를 해요. 1, 2년까지는 굉장히 뭔가 좀 조화롭고 따뜻하고 평화롭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3년에서 갑자기 좀 슬픈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니까 시적 화자는 이제 모닥불을 보다가 이제 이제 힘들게 사셨던 할아버지 기억을 이제 불쑥 꺼내요. 그래서 이제 왜 할아버지가 어떻게 사셨길래 갑자기 이렇게 시적 화자가 모닥불을 보다 생각이 났을까. 그래서 이제 이 몽둥발이라는 단어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몸뚱이만 남았다. 그래서 이제 몽둥바리의 이제 뜻을 이제 이 시에서 이제 고아의 의미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신 것을 마치 이제 뭐 이제 손발이나 뭐 이런 것이 이제 다 이제 없이 정말 딱 알맹이 내 몸뚱이만 남았다 외롭게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이렇게 손발이 이제 화상을 입으면 이렇게 손발이 좀 오그라들잖아요. 이제 그런 형태다라고 보아서 이 단어를 이제 할아버지가 옛날에 아마 이제 모닥불을 쬐다가 화상을 입으신 게 아닌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할아버지 생각을 왜 시적 화자가 갑자기 불쑥 할아버지 이야기를 꺼냈는지는 우리가 이제 지금 와서는 이제 뭐 예, 우리가 뭐 시인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이 역사라는 이 단어를 한번 좀 들여다 봅시다. 그냥 뭐 근데 개인의 한테 물론 이제 할아버지가 좀 힘들게 사신 거는 같아요. 좀 이런저런 좀 슬프고 힘든 일들을 겪으셨던 거는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개인의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뭐 슬픈 사연이 있다. 슬픈 과거가 있다. 뭐 슬픈 이야기가 있다. 되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단어를 선택을 하는데 여기서는 굳이 역사라는 우리가 역사라는 말을 딱 떠올렸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물론 이제 개인에게도 역사라는 말을 쓰지만 대개는 이제 공동체가 같이 함께 갖고 있는 어떤 과거를 우리가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또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면 모닥불이라는 거는 우리가 언제 쬐입니까? 한여름에 모닥불 쬐시는 분도 뭐 물론 이제 추우면 쬐 수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 모닥불은 추울 때 쬐는 거예요. 추울 때. 추울 때는 언제겠어요? 대개는 예, 추울 때가 상징하는 건 힘들 때겠죠. 예, 뭔가 이제 살기 힘들 때를 우리가 뭐 인생의 뭐 겨울이다, 추울 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요. 물론 이제 시적 화자의 할아버지가 참 예, 이래저래 힘들게 사셨던 거는 맞는 것 같지만 그럼 여기 이렇게 모닥불 주변에 둘러앉아 있는 이분들 예, 춥기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춥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예, 어쩌이 보면은 이 시적 화자의 이제 할아버지가 무척 이제 힘드신 삶을 사신 건 맞지만, 요 주변에 여기 지금 불 쬐고 있는 요 다양한 뭐 이제 동물들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존재들도 마냥 편하게 사는 사람들만은 아닐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이 할아버지가 받은 어떤 고통, 음, 어떤 순환 이런 것들이 불행 이런 것들이 할아버지만 그렇게 힘들었던 게 아니라 이런 공동체 모두 그 추워서 이제 불쬐러 왔다라는 것 자체가 추위에 이제 노출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예, 이분들의 삶도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뭐 호락호락한 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예, 굳이 역사라는 단어를 예, 시적 화자가 꺼낸 게 아닌가. 이런 이제 할아버지의 고통이 예, 아니면 이제 슬픈 과거가 어, 우리 공동체가 모두 공유할 만한 예, 그러니까 누구나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정도 되는 예, 고통과 이제 불행 이런 것들을 하나쯤은 갖고 여기에 이렇게 둘러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때가 이제 일제시대죠. 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 어떤 역사적인 배경과 좀 연결을 지어서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에서는 이제 모닥불을 보니까 떠오른 할아버지의 이제 슬픈 역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아까 2연까지는 현재 상황을 묘사했던 거죠. 그래서 3년에서는 이제 과거를 회상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나의 과거는 아니에요. 시적 화제의 과거는 아니지만 예, 어쨌든 이제 할아버지의 슬픈 역사를 한번 이제 돌아보는 그런 이야기, 예,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학습 활동 정리해 볼게요. 자, 1년에 나열된 사물들, 뭐 새끼오리라든가 헌신짝이라든가 뭐 머리카락, 헝겊조각, 닭의 뭐 깃털, 뭐 개터럭, 뭐 다들 거의 쓸모가 없다. 사용 가치가 이제 거의 끝난 애들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뭐 그렇게 뭐 남에게 막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도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모두 모여서, 모닥불을 피우는 순간 주변에 정말 따뜻한 온기를 전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연에서 모닥불을 쬐는 시적 상황에 의하면 이 모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 지위가 높은, 그러니까 위계가 그 이제 공동체 내에서 위계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 어린아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있죠. 나그네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방금 이제 장가온 새 사위라든가 뭐 갓사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까지도 모두 모여서 예, 예, 이런 어떤 평등하고 조화로운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연까지는 모닥불을 쬐는 그 어떤 현재 상황을 묘사를 했는데요. 이제 여기 가보시면은 이제 슬픈 역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제 3년에 나오는 이제 그 슬픈 역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그래서 개인적 차원과 공동체적 차원으로 나누어서 짝과 함께 이야기해보자고 그러는데요. 슬픈 역사 일단 이건 이제 개인적 차원으로 본다면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겪은 불행이겠죠. 이거를 하지만 이제 역사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제 어떤 개인사를 이제 넘어서는 거지요. 예, 아마 우리 민족 전체가 아마 그 일제 시대를 이제 살아가는 이제 그 우리 민족 전체가 그 정말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요. 자, 다음에 이제 표현상 특징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평안도 방언들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요. 왜? 그 의식적으로 이런 평안도 방언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가가 살았던 시대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를 해보면, 그래서 굳이 평안도 방언을 써서 일단 어떤 고향 마을을 재현을 하는 거, 그 다음에 향토적 정서, 그 고향 마을 그런 느낌들, 그 지역적인 느낌들 굉장히 생생하게 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친족 공동체의 삶을 생생하게 그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시인이 그리고자 하는 시적 상황을 어떻게 사실적으로, 예,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누구나 그 시를 읽어도 그런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정말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그 느낌들, 이제 이런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이렇게 이제 이 백석 시인이 애를 썼던 것들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였겠어요? 예, 그래서 어떤 근대화나 이런 거에 훼손되지 않은 그런 어떤 전통적인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쓰고 있는 그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그런 어떤 방언들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이 작품들을 통해서 보존을 함으로써 지킴으로써 전통적인 공동체가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예, 시인 나름대로 노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1년과 2연에서 그 조사 도가
예, 그래서 작품의 내용과 형식 면에서 어떤 효과를 낳는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운율을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면 이제 도가 이제 계속 이제 같은 자리에서 반복이 되니까 예, 또 운율을 형성되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이연에서 뭐 제당이나 뭐 이런 분들, 뭐 문장들근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라고 해서 뭐 깨서도 뭐 누구 깨서도 뭐 이런 거 안 붙여요. 다 평등하게 다 도라는 거죠. 다 똑같이. 그죠? 그만큼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표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작품. 자, 백석의 모닥불에서 영향을 받아 창작되었다는 안도현 시인의 모닥불이라는 시예요. 한번 비교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 소재는 똑같이 이제 모닥불인데요. 모닥불은 피어오른다. 어두운 청과시장 귀퉁이에서 지하도 공사장 입구에서 잡것들이 몸푼 세상 쓰레기장에서 이런 어둡고 그죠? 그 다음에 뭔가 여기도 좀 뭔가 어둡고 여기도 막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왠지 좀 소외된 어떤 외진 곳 이런 느낌이 들죠. 왠지 좀 세상으로부터 좀 이렇게 밀려난 그런 느낌 그런 곳에서 그런 곳들이다. 철야 농성한 여공들 아유 얼마나 이 밤새워서 농성을 했다. 그러니까 이 여공들은 얼마나 예, 힘들겠어요. 그죠? 삶이 참 많이 부대끼는 사람들이겠죠. 첫 차를 기다리는 면사무소 앞에서 예, 새벽 출근을 해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새벽부터 어딘가를 가야 되는 사람들, 예, 삶이 뭐 그렇게 예, 좀 고단한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뭐 요 아이도 마찬가지겠죠. 비탈진 역사의 텃밭가에서 아니 그냥 좀 이렇게 놀기 쉽고 가기 쉽게 좀 평평하면 얼마나 좋아요. 비탈진 역사라. 그러니까 역사에서 좀 소외되고 뭔가 좀 이렇게 중심에 서지 못하고 뭔가 좀 고생하시는 분, 예, 그늘진 곳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이런 느낌이 들죠. 하지만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있는 그곳에서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모닥불은 피어 오른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뭔가 좀 세상에서 좀 밀려난, 예, 그래서 좀 어둡고 힘들고 하지만 착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모닥불은 피어오른다. 여기서 역시 이제 아까 그 백석의 그 모닥불처럼 열거법이 쓰인 거죠. 또 수사법, 열거법 계속 이제 늘어놓는 거예요. 이제 똑같은 그 보조사 도가 반복되는 것처럼 여기도 이런 조사가 계속 반복되면서 이런 곳에서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서 모닥불은 피어오른다. 그 다음을 보시면 얼음장이 강물 위에 눕는 섣달에 섣달이에요. 섣달. 12월이죠. 얼음장이 강물 위에 누워요. 이거 말은 뭐예요? 강물이 꽁꽁 어는 엄청 추울 때죠. 엄청 추울 때예요. 엄청 추울 때라는 거는 살기가 좋을 때예요, 나쁠 때예요, 힘들 때죠. 예. 혹은 뭐 시련, 뭐 이런 얘기, 이런 때겠죠. 고난과 시련이 닥쳤을 때. 그 다음에 낮도 밤도 아닌 푸른 새벽에, 그러니까 아직 이제 그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런 새벽, 동트기 10분 전에, 아유, 이런 꼭두 새벽에 쌀밥에 더운 국 말아먹기 전에, 뭐뭐 하기 전에,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전에라는 말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죠. 무장 독립군들 출정과 부르기 전에, 오, 예, 뭔가 이제 정말 결의 어떤 이제 대단한 이제 결의를 예, 해서 이제 뭔가를 이제 뭔가를 이제 해야 되는 이제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 그 전에 압록강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되게 이제 압록강 건너 만주에서 독립운동들을 많이 했으니까. 하지만 배부른 그들은 이때는 뭐 하고 있어요? 잠들어 있어요. 이들은.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은 배부른 그들의 시간은 절대 아니에요. 그죠? 예, 이런 사람들의 시간인 거죠. 쓸데없는 책들이 다 쌓인 다음에 거기에다가 모닥불을 확 피워버려요.
그 얘기는 뭐예요? 쓸데없는 책들, 이제 이론 이런 거 말 다 필요 없어요. 이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책들 다 그냥 불살라 버리고 다 갖다 버리고 이제 행동해야 될 때, 예, 그때 바로 모닥불은 피어 오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의 모닥불은 이제 뭐 이렇게 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이야기도 나오고요. 예, 뭔가 행동해야 되는 것 사람들. 근데 이제 이때가 하필이면 어떤 때예요? 아우, 뭐 힘든 때죠. 예. 그래서 이때의 모닥불은 아마 혹은 열정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이렇게 의지와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때 일어나가지고 예, 이들은 막 잠들어 있는데 나태하게, 그죠? 현실에 순응하고 막 이럴 때, 예, 이제 이럴 때 깨워서 이제 뭔가를 하기 전에 바로 이 모닥불이 피어 오른다라는 거예요. 참 여기 좀 빼먹었네요. 이제 이런 어떤 그늘지고 예, 소외된 사람들에게 모닥불은 예, 따뜻한 온기를 주는 위로의 의미겠죠. 예. 자, 그래요. 자, 이럴 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이제 여기서 정리가 되는데요. 시상이 이제 더 확장이 됩니다. 언 땅바닥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얼어있는 땅바닥이에요. 얼어있는 땅바닥. 여기에는 모든 이제 만물이 생명들이 죽어있는 공간이겠죠. 꽁꽁 얼어있으니까 예, 거의 죽은 것처럼 뭐 물론 이제 잠들어 있을 경우도 있지만 다 죽어 있는 그런 어떤 죽음의 공간이겠죠. 거기에 신선한 충격을 줘요. 그렇겠죠. 모닥불이 이제 타닥타닥 타오르면서 그 열기로 예, 뭔가 여기에 예, 신선한 어떤 열기를 주면서 땅바닥에 그런 이제 충격을 주는 거죠. 뭔가 이제 이 땅바닥에서도 뭔가 이제 그러면 변화가 생겨야겠죠. 자, 그리고 훅훅 입김을 하늘에 불어넣는 아마 이제 그 모닥불을 피우면 이제 그 연기 같은 거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것이 어디까지 하늘까지 닿는 거죠. 우리가 하늘이라고 할 때는 주로 이제 이상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하늘 높이 뭐 이상을 꿈꾸는 거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땅에는 충격, 하늘에는 입김, 막 이렇게 예, 위아래로 그냥 뭔가 이렇게 막 모닥불이 뭔가 생명력을 막 불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원 땅바닥에 죽어있던 애들이 와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뜨거워 막 왜 이렇게 따뜻해 하면서 죽어있던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깨어나는 거죠. 땅바닥에 죽어있던 것들이 예, 이거 왜 이렇게 따뜻하지 하면서 풀리면서 삶으로 방향이 틀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온기가 들어오니까 여기에 죽어있던 것들에게 그래서 살아나는 예 그리고 그래서 살아난 것들 이 삶을 무엇으로 하늘 하면 연상되는 그 희망으로 삶이 전진하는 예 앞서 나아가는 그래서 죽음이 삶으로 그 삶이 또 희망으로 전진하는 그 날까지 그래서 그 희망을 우리가 이제 그 희망찬 그날까지 끝까지 울음을 참아내는 굉장히 인내하는 거죠. 모닥불은 피어오른다. 예, 그래서 한 그루 향나무 같다. 우리가 향나무라는 거는 향은 이제 제사 지낼 때 쓰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숭고한 존재인데 모닥불이 제사 때 쓰는 향만큼 예, 굉장히 숭고한 그런 것이다 라면서요. 어쨌든 이제 여기 이제 이쪽을 정리를 하시면은 그래요. 그래서 언 땅바닥에도 따뜻한 온기와 생명력을 그리고 하늘에도 훅훅 입김을 그 더운 입김을 불어넣어서 생명을 예, 불어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모닥불은 생명력, 예, 희망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물론 다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면서 나열을 하고 있다. 열거법 이제 쓰였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모닥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모닥불이 피어오르는 곳은 되게 뭐 어두운 뭐 시장 귀퉁이라든가 지하도 공사장이라든가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슴 속이라든가 가난한 양말에 구멍난 아이라든가 이렇게 좀 어둡고 춥고 가난하고 고단하고 소외된 이제 좀 그늘진 이런 곳 하지만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있고 모여있는 그런 곳에서 모닥불이 피어오른다. 이런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온기를 전해주는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모닥불은 언제 피어오르냐? 이때 가장 추울 때죠. 가장 추울 때 피어오르기도 하고요. 뭐 이런 새벽에 이렇게 배부른 자들은 다 잠들어 있는 현실을 수능하는 자들은 다 잠들어 있는 그럴 때 무언가를 시작하고자 할 때 요런 이제 아주 꼭두새벽 이런 때 모닥불이 피어오른다. 그리고 아까 책들이 쌓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었죠. 쓸모없는 지식을 버리고 실천하려는 때, 그런 때 모닥불이 피어 오른다. 뭔가 이제 뭔가를 이제 변화할 때, 변화를 이제 몰고 오는 게 바로 이 모닥불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에서 모닥불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런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이런 현실을 왜 뭐 독립군들이 그 새벽부터 출정가를 부르면서 압록강을 건너고 막 그랬겠어요. 막 남들 다 자고 있는 그 신새벽에 이런 이제 현실을 희망을 가지고 바꿔내려는 그런 의지와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걸 상징하는 게 바로 모닥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백석의 모닥불의 어떤 점이 이 시에 계승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중심 제재가 같죠? 둘 다 모닥불을 제재로 한 시들이고요. 그 다음에 표현법을 보면 쓰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대상들을 쭉 나열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다가 어떤 조사나 어미 같은 것들을 일정한 것들을 이제 반복을 하면서 어떤 이제 통일감을 주고 운율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어떤 시적 화자의 태도를 본다면 주로 백석의 모닥불에 나오는 존재들은 주로 좀 이제 그러니까 좀 뭔가 힘세고 뭔가 잘 나가는 존재들이다, 잘난 존재들이라기보다는 이제 소외된 이들이었잖아요. 대부분이 이제 이 안도현의 시 모닥불에서도 마찬가지죠. 주로 이제 소외된 이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그들에게 이제 심지어 이제 백석의 모닥불 같은 경우는 막 버려진 뭐 닭 깃털 뭐 이런 것들, 뭐 머리카락, 뭐 개털럭 막 이런 것들한테도 이제 관심을 갖고 그걸 이제 시로 끌어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도현의 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이제 소외된 존재들에게 연민의 눈길,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연민의 눈길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맞다. 이 뒤가 있었대. 마지막이 아니라서 미안해요. 자, 그래서 감상의 뜰까지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모닥불은 이제 추운 겨울날 모닥불 쬐는 사람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죠. 그래서 열거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물들과 모닥불을 쬐고 있는 여러 존재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열거법은 이런 옛문학에서 자주 쓰이고 있다. 우리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 한수마, 쇠한수마 거기도 보면 온갖 문짝들 막 다 나오고 막 온갖 뭐 장치들 막 쭉 나오고 그죠? 거기서 이제 열거법 확인할 수 있었고요. 판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판소리에도 엄청 많이 쓰여요. 여러분들 작년에 그 춘향전 배우셨잖아요. 혹시 거기에서 암행어사 출도 장면에서 막 수령들이 도망가는 그 구절 혹시 기억나세요? 뭐 잃고 뭐 쓰고 막 이러면서 뭐 예를 들면 뭐 서류 잃어버리고 뭐 송편 들고 있고 막 갓을 써야 되는데 갓 잃어버리고 뭐 소방 같은 거 쓰고 있고 막 이런 구절들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죠? 예. 그런 인제 엉뚱한 거 막 들고 있고 막 정신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도 갑자기 어사출두를 당해서 그래 가지고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고 통쾌하게 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렇게 판소리나 사설시조 등 옛문학에서 자주 쓰이는 그런 표현법이다. 그래서 전통 계승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인제 특징은 이제 평안도에 방언이 사용되고 있다. 이걸 의식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쓴다기보다는 인제 이 시에서 정말 이 잘 효과가 이제 발휘되도록 의식적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서 어떤 훼손되지 않은 공동체를 온전하게 복원하려는 인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 측면을 보시면은요. 1 년과 2 연에서는 그 모닥불조는 평화롭고 평등한 그런 장면을 그리다가 묘사하다가 3 년에서 할아버지 슬픈 사연을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우리 민족의 슬픈 현실을 이제 개인사를 넘어서 우리 민족의 역사 예 를 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